현장 플러스 시간이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백소 쇼크, 내추럴 엔도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투자 전략적인 이야기보다는 실제 내막 그리고 어떻게 좀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네네. 백소 쇼크. 네네. 이제 코스닥 시장을 크게 흔들었던 내추럴 엔도텍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네네. 좀 내막이 어떤지 직접 취재를 하셨으니까 좀 네네. 설명부터 해주시죠.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좀 특이하게 지난 22일부터 이제 쭉 하한가를 기록하다가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지난 22일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처음으로 오늘 반등을 하는 것이에요. 그동안 시가총액이 거의 한 8천억 원 정도 사라진 셈이니까 굉장히 또 시총 순위가 거의 코스닥 10위에서 지금 한 24위 정도로 밀렸으니까 굉장히 많은 돈이 없어진 셈입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점은 내추럴 엔도텍이 27일 날 이제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제 자사주를 100억 원 매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 주식 매도 제한 기간은 6개월 정도. 내추럴 엔도텍 측은 이제 조만간 있을 이제 식품의약안전처의 어떤 재검사 발표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면서 예.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결단을 내렸는데 다행히도 지금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서 효과가 좀 있다라는 지금 판단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거래일 만에 한가를 탈출하고 오늘 장에서 왜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라주는 것을 네네.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궁금한 것은 백소 쇼크가 그러니까 내막이 어떠냐고요. 이걸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시작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한국소비자원이 22일 날에 가짜 백소 의혹에 관련된 어떤 시중에 있는 백소 제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합니다. 네. 이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백소 제품 중에 총 이제 한 30개 넘는 제품 중에 실제적으로 백소가 포함되어 있는 제품은 한 3, 4개사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발표를 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좀 가짜 백소, 특히 이업 우피소가 들어가 있다라는 게 있는데 이업 우피소는 백소가 좀 비슷하게 생겼지만 간 독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네. 그리고 백소와 비슷하지만 가격이 저렴해서 어떤 좀 백소를 팔면은 고가에 이게 원가가 높지만 이오브필소를 이용해서 굉장히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를 좀 이렇게 이용하는 그런 시중에 어떤 판매처들이 좀 있다라는 이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발표가 실제적으로 22일 날 점심 때 발표가 되는데 그 전부터 아침부터 이미 내추럴 엔도텍은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내추럴 엔도텍 측은 이 한국소비자원의 말을 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식으로 일단 계속 반박을 하고 있고 한국소비자원도 이에 대해서 거의 3차에 걸쳐서 반박 자료를 계속 내놓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한국소비자원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크게 내추럴 엔도텍이 가장 좀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지난 2월쯤에 식약처가 이 내추럴 엔도텍의 어떤 제품을 검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소비자원의 좀 조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분명히 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내추럴 엔도텍 측과 그리고 한국소비자원이 만나서 일종의 합의를 했는데 그때 조금 언론에 발표하기를 좀 기다려달라고 일단 한국소비자원에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불현듯이 이제 터뜨린 것은 조금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반박 자료를 내놓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식약처 같은 경우가 이제 이제 좀 앞서서 조사를 하긴 했지만 그 조사 시점에 따라서 이게 좀 많이 바뀔 수가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한 개의 어떤 조사뿐만 아니라 2개의 조사를 동시에 진행을 해서 교차 검증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이 내추럴 엔도텍 이천 공장을 이제 조사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오브피소가 발견됐다고 했을 때 그때 처음에 1차적으로 내추럴 엔도텍을 불렀고 그때 이제 대표이사와 협의를 한 결과가 어떤 원료라든지 이런 걸 폐기 처분을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2차까지는 괜찮았다가 3차에 다시 내추럴 엔도텍 대표이사가 왔을 때 믿을 수 없다. 우리는 거기에 불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그 후로 약간 갈등을 겪다가 이제 한국소비자원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지금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계속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내막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시기적인 부분도 역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이민재 기자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보다
구체적인 팩트는 뭐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렇죠. 아직 예.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이 이제 백소가 실제 가짜 백소냐 아니면 백소가 맞느냐 예. 이 두 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네. 이거에 키를 주고 있는 게 사실 그 식약처거든요. 예. 그런데 또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은 이제 그 식약처가 한국소비자원이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자기들도 조금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예. 입장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 조사 그 자료를 채취해서 들고 갔는데 이때 내추럴 엔도텍 측에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이게 한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조사 결과가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내추럴 엔도텍이 당일날 이제 컨퍼런스 콜을 열면서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일주일 후에 뭐 결과가 나올 테니 그때 확인해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네, 말을 했죠. 자기들은 이제 떳떳하다는 것이죠. 예. 그런 이걸 이제 삼성증권 애널리스트가 컨퍼런스 콜에서 식약처가 일주일 후에 발표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 그래서 많은 투자자분들과 또 많은 언론들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정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예, 되어버렸네요. 이걸 이제 기다렸는데 예.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 확인을 한 결과 이번 주에는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물론 뭐 조사를 하고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 네. 결국 뭐 식약처 입장에서 좀 안 좋을 것 같고 그렇죠. 내추럴 엔도텍은 더더욱 주가가 또 어떻게 될지가 좀 그러겠죠. 의문스럽습니다. 불확실성만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 뭐 시기적인 것, 내막적인 것 다 떠나서라도 이제 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백소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그래도 경제방송이니까 이제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추럴 엔도텍이 계속해서 한가를 4거래일 연속으로 맞았는데 그 전에 그 과정에서 이제 내추럴 엔도텍 임직원들의 지분 매도에 대해서도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코스닥 시장 자체가 좀 혼탁해진 것도 있고 이것 때문에 신뢰도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취재를 하셨나요? 일단은 좀 신기한 점은 뭐냐면 이게 22일 날 발표가 됐는데 예. 제가 그 전날 전전날쯤에 그 스톡 옵션 내추럴 엔도텍 임원들이 스톡 옵션을 행사하는 것과 그 지분 매도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좀 길게 썼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그 내추럴 엔도텍이 그 임직원들 3명을 비롯해서 또 몇몇 대 직원들이 스톡 옵션을 이제 대량 행사한다는 내용인데 네. 여기서 좀 신기한 점은 이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주가만 봐도 거의 한 8, 9만 원대니까 예. 굉장한 차익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이 행사를 한 사람들 중에 이권택 연구소장과 그리고 김철원 영합본부장 등이 그러니까 임원들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좀 주식에 좀 문제가 있다라는 점도 나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내추럴 엔도텍 측은 올해 행사된 물량은 한 14만 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고 과거에 받은 거기 때문에 특별히 뭐 무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상장 전에 이 내추럴 엔도텍이 한 9차 가까이 스톡 옵션을 발행을 했고 예. 나머지도 스톡 옵션 행사 잔여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더더욱이나 이런 스톡 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또 그 전부터 지분 매도를 조금씩 장내에서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뭐 몇십억 이상의 어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됐다. 하지만 이걸 제가 기사를 썼을 당시에는 이 가짜 백소 논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성장성에 큰 차익을 얻은 어떤 임원들의 모습 정도였는데 예. 이게 딱 그 스톡 옵션 그 가짜 백소 논란이 터지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그 어떤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정보를 좀 이용한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식으로 좀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사측에서는 크지 않다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민감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고 네네.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뚜렷한 공시사항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만은 뭐 어쨌거나 어느 정도 이제 뭐 진전이 있기도 하고 여전히 리스크가 많이 남아 있고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번 백소 쇼크 내추럴 엔도텍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좀 이제 챙겨봐야 될 그런 이슈들이나 변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주시죠. 일단은 아까 지분 매도 얘기도 했지만 또 신기한 점은 그 발표가 난 후에도 임직원들이 지분 매도를 또 했었거든요. 예. 20일, 23일에도 임원들이 매도를 했는데 물론 내추럴 엔도텍 측은 뭐 기숙사 뭐 이렇게 짓는 거라든지 뭐 임원들의 어떤 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용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전히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지 않는 것 아니냐.
주주 가치를 좀 이렇게 보여주는데 조금 뭐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예. 다행히 100억 원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회사가 주주들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식약처에서 이제 재검사 결과가 이제 언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어떤 결과를 보일지가 이제 가장 중요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중요한 점은 뭐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의 거의 상위에 있는 그 회사들을 살펴보면 또 어떻게 보면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거의 뭐 40, 50배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PER 같은 경우에도 그 YGFN에 따르면 내추럴 엔도텍이 84배 정도였거든요. 예. 굉장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충분히 주가가 급락할 수 있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예. 이런 회사들이 지금 코스닥 상위에 좀 많이 랭크가 돼 있는데 이런 회사들을 다시 한 번 더 좀 천천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그 내추럴 엔도텍이 한참 성장성을 보일 때 목표가 10만 원, 뭐 매수 이런 식으로 그 내추럴 엔도텍의 어떤 입장만을 계속 대변을 해가지고 개미 투자자분들이 많이 몰렸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문제가 터지고 나서 또 목표가는 여전히 10만 원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자료도 충분히 좀 가려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요즘에 다시 내추럴 엔도텍뿐만 아니라 코스닥 시장에서 좀 지지를 해주던 수급 주체가 개인이라는 점이 리스크로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는데요. 내추럴 엔도텍 뭐 팩트 확인도 어떻게 될지도 한번 계속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